이집트 성지순례 중 자살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를 당했던 진천중앙교회가 슬픔을 딛고 주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마지막 피난처 요르단. 요르단 난민 캠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복음의 현장. 요르단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엔 본부에서 몽골 유엔 가입 55주년을 기념해 몽골 사진전이 개최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몽골 사진전에 초대된 작가 이봉준 장로에게 전시회 관련 내용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이번 설에도 곳곳에서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위조 지폐 감별법 중 가장 좋은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많이 보는 것이랍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받으면 가짜는 쉽게 분별한다는 건데요. 이 원리는 우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인 것, 진짜인 것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짓을 금방 분별하는데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는 이유, 이젠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이집트 성지순례 중 자살 폭탄 테러로 피해를 당했던 진천중앙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면서 빠르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새성전 입당과 함께 지역사회를 더욱 섬기겠다는 각오인데요. 유성원 기자가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를 만났습니다. 2014년 2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를 떠났던 진천중앙교회. 교회는 현지에서 갑자기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교인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당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동환 담임 목사도 발가락을 절단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3년 만에 진천중앙교회를 찾았습니다. 김동환 목사는 회복에 대한 질문에 테러 사건 이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빠른 치유의 원동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테러 사건은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어 주님만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감사한 일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성도들이 자기 일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참 안정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진천중앙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와 장애 후 반찬 봉사 등을 계속 이어가고 몽골과 이집트 등 국내외 선교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진천중앙교회는 올해 8월 건물과 부지 등 총면적 4,000평 규모의 새성전에 입당해 새로운 각오로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김동환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잘 신앙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더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 해에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한 교사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지나친 처사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지난 26일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교사의 징계는 도를 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해당 교장이 교육감을 상대로 탄원서를 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이 구세군 중앙회관 앞에서 아름다운 설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선 냄비 성금과 기부금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와 쌀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동선교회에서 제1회 목회사관 훈련 모임을 열고 2017년 한 해 오직 목회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로잔중앙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의장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총무에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세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한세대학교 대학원관에서 크게 번성하고 번성하리라를 주제로 제9회 4차원 영성과 성령체험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는 매 주일마다 4가지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모인 난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Zion Lutheran is not your average church. On any given Sunday, they offer services in 4 different languages, and those attending speak over 15 dialects. Asante kwa kuwa kila kitu chochote. If our church closed, would anyone miss us? Can you imagine being a pastor of a church that really doesn't have a reason to exist? In 2010, they prayed about the future of the church. God's answer revealed an unexpected plan, so they took box lunches to a nearby low-income apartment complex, housing refugees from all over the world. Zion began making weekly visits and also brought refugee children back to the church for tutoring. As word of their work spread, they caught the attention of a group of Burmese Christian refugees. Zion welcomed the Mizus in and gave them a service time. Then the church went a step further, sending someone to Burma to bring over a new associate pastor who spoke their own dialect. Now the mission offers Arabic and Swahili services, along with a diverse youth program reaching over 300 students. It's a place where if you're thirsty, you'll get something to drink. If you're hungry, you'll get fed. If you don't have a place, you'll find a place. And if you don't have a family, you'll join ours. Reporting from Des Moines, Iowa, Abigail Robertson,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모이고 즐거워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멀게는 분쟁으로 난민이 된 이웃들인데요. 중동 분쟁으로 오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의 안부도 궁금해집니다. 요르단에 계신 정형남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좀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정형남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르단에는 이미 거대한 난민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요르단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리아 국경은 닫혀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은 요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르단과의 국경에 시리아 쪽에 위치한 라크반이라는 이름의 난민 캠프에서 지난 21일에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S 주전과 그 이후에 이라크 정세의 불안으로 인하여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요르단으로 들어와 난민 신분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난민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데 최근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섬기는 분들이 이라크인들이라고요. 이곳 요르단에서는 교회당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 행위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르단의 한 교회당에서 이라크인 예배 공동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여 가정 약 150명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이라크에서는 천주교회나 정교회에 속했던 분들로 이곳 요르단에서 저희와 함께 처음으로 개신교와 역사에 참여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난민들은 난민 캠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다 보니까 집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연약한 환경에 있는 집에서 아주 대가족을 이루어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센터에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좁은 집에서 지내던 중에 비교적 넓은 센터에 나와 동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성경 공부 등을 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센터가 교회당이 아니다 보니까 이웃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저희 동역자가 경찰서에 2번씩이나 부름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합법적인 센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선김으로 요르단에서 복음의 확장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섬기는 난민들 중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는 시리아 분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리아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유엔 관리하에 그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라크 난민들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유엔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이라크 난민은 또한 합법적 노동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슬픈 이야기들이 불법으로 노동하는 가운데 얽힌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여전히 난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웃들인데요. 선교사님 말씀 주신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유엔 본부에서 몽골 사진 전시회를 열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분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이봉준 장로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봉준 장로 모시고 이번 사진전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마지막 날인데 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서울에 고향이 다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서울서 가지고 함께 보낼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유엔에서 몽골 사진전이 진행됐었는데 네. 작년 2016년 11월이었죠? 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 화랑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특별히 이번 전시회는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었나요? 몽골이 유엔에 가입한 지가 55주년입니다. 네. 55주년 기념으로 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3월 달에 그 몽골에 있는 외무부 청사에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자기 나라를 좀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외교관들이 나서서 주선해가지고 아마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몽골 유엔 가입 55주년을 기념해서 장로님의 사진 전시를 할 만큼 이 장로님과 몽골 정부 간의 유대 관계가 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관계라기보다는 몽골이 워낙 방대한 땅이고 개발이 되지 않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 이렇게 구석구석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최초로 아마 한 10여 년 동안 구석구석 다녀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가치가 더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번 장로님의 사진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유엔 대표들의 관심이 대단했다면서요. 그 유엔에서 전시하는 사진들은 대개 이제 다큐멘터리성이기 때문에 기근, 전쟁, 지진, 뭐 이런 사고 이런 관련 사진들이 주로 전시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칼라 사진으로 해서 그 작은 나라지만은 그 구석구석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전은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아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외교관들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작년 몽골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석구석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촬영하는 목적은 일단 몽골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자료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네.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 선교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몽골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좋은 풍경들이라든가 몽골을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 있는 사진들이 없어요, 몽골에. 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몽골 땅을 품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일단 그분들한테 그다음 우리나라에 와서 또 몽골이라는 데를 이렇게 알려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도 할 수 있게 단기 네. 선교팀들이 그 이유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거의 세계 구석구석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 손을 대서 망가진 것도 있고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네. 몽골은 그래도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질서가 그대로 거기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이번 사진전이 더욱 뜻깊었던 것은 장로님의 작품 대부분을 몽골 정부에 기증하셨다면서요. 네. 이 사진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위에로는 러시아가 있고 아래로는 중국이 있어서 거의 육지의 섬나라입니다. 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물건도 없고 오로지 수출한다는 것은 땅을 파서 나오는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관광 산업을 한번 키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뿌리면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관광 산업 쪽으로 좀 지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그 전 세계 한번 알려봐라 이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을 주었더니 그 유엔 대사께서 자기 나라 그 사진을 가지고 유엔 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 미국에 있는 도시에 순회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전시가 뉴욕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워싱턴에서 봄에 아마 전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몽골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 몽골의 광활한 자연을 사진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몽골 사람들보다 몽골 구석구석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장관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좋은 풍경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녀봐도 좋은 풍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에 받쳐주는 것이 뒷받침해주는 것이 일기입니다. 네. 그 어떤 이 풍경을 어떤 빛으로 어느 때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일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첫 번째 갔을 때 그 몽골의 구름이 많이 잘 움직여요. 자주 움직이는데 네. 여기에 구름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구름이 와요. 그 여기는 사막에서는 구름이 있으면 땅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 얼룩지기 때문에 저기는 구름이 없어야 되는데 하면 또 구름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섬기시군요. 그래서 거기에 성서적으로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할 때마다 그 사진 밑에 꼭 성경 구절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위에서 전시하는 그 사진집에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광활한 몽골을 찍으시기 위해서 많은 이동을 하실 텐데 그 이동 수단과 방법,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은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7.5배입니다. 그렇게 인구는 대구 신구 정도 약 300만 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텅 비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별로 안 돼 있고 네. 대중교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그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그 기사를 딸려서 네. 제가 직접 나갑니다. 그럴 때 그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그 제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직접 만드셨군요. 만들어서 네. 이렇게 그 한국말로 우리 한국말이 참 무서운 점이 한글로 말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몽골말이 참 어려운데 영어로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말로 어디를 가자 하면은 걔들이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도 지도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이로 만들면 찢어지기 때문에 네.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보통 한 거리는 사진에 나온 한 점 찍는 장소가 보통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일 거리입니다. 3일? 네, 3일에서 네. 5일 거리입니다. 한번 가는데. 네. 그럼 또 올 때도 그만 걸릴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차량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륜구동차가 아니면은 이동할 수가 없고요. 네.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겨울에 좀 추울 때 거기는 9월 한 20일 되면 벌써 얼기 시작하고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가면서 그 얼음이 꺼져서 이렇게 차가 빠져서 좀 나오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네. 또 거기는 거의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통신 수단이 없습니다. 거기는. 네. 그래서 세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들은 보면은 그 위성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는 그 빈약해서 아마 거기까지는 안 되고 네. 그냥 갑니다. 무조건 가는데 정말 사고 나서 죽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봤더니 얼어 죽어요. 차가 고장나서 다쳐서 죽는 게 아니고 얼어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몽골 현지인들보다 더 몽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몽골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몽골에서도 우리와 같은 설 명절이 있습니까? 거기는 차강사르라고 합니다. 설을. 차강사르는 차강사르, 차강노루 이런 말이 참 많이 쓰는데 차강이라는 말을 참 몽골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차강이라는 뜻은 백색입니다. 백석이요? 네, 백색. 하얀색. 백색. 네. 하얀색. 예. 그다음에 사르는 달. 네. 하얀 달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차강노루는 호수입니다. 노루자가 호수기 때문에 네. 차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몽골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흰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강노루라는 것도 설 이름입니다. 이게. 네. 네. 차강노루. 네. 차강노루는 호수고. 호수고. 네, 백색 호수고 차강사르는 설입니다. 설이고. 네, 차강사르. 네. 하얀 달. 이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몽골에 애써오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2007년도에 몽골에 왔을 때 그 어떤 선교사님께서 기거하시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몽골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좀 사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어떻게 구해서 걸었습니까? 그랬더니 돈을 주고 자기가 돈을 주고 사진작가 몽골 사진작가한테 사진을 사서 구입해서 걸었습니다. 네. 그 뜻은 제가 몽골을 사랑하고 몽골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걸었다는 말씀을 듣고 네. 그러면 사진이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데 제가 좋은 장비로 한번 찍어서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좋지요. 그래서 그 해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네. 앞으로도 몽골 사진 전문 작가로서 계속 사진을 찍으실 텐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3년 전에 울란바토르 시장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진집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겨울나라지 이렇게 여름나라가 아닙니다. 네. 당신의 사진을 보니까 다 여름만 있어서 우리나라는 겨울이 빠져있다. 우리나라 정말 볼 수 있는 겨울이 빠져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겨울에 사진 찍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가 그러면 제 사진이 완성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겨울 사진을 찍어야 완성이 되겠구나 싶어서 올해부터 다시 겨울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네. 몽골의 겨울 사진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장로님 말씀을 듣다 보니 광활한 몽고의 풍경이 마음에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더 근사한 사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벌써 2017년의 두 번째 달인데요. 각종 졸업식과 행사도 많은 때입니다. 분주함 속에 놓치는 것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